자, 문제 41번. 자,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소방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죠. 소방신호는 크게 우리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41번의 소방신호입니다. 소방신호의 종류.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바로 경계신호가 있죠. 첫 번째 경계신호. 경계신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거죠. 발화신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제신호. 그리고 네 번째가 훈련신호.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자, 경계신호, 발화신호, 그리고 해제신호, 훈련신호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자, 보기에 보시면은 1번에 그 진화신호라고 있죠. 진화. 자, 진화라고 하는 거는 화재를 진압하는 건데 화재를 진압한다고 해서 우리 신호를 따로 보내지는 않죠. 그래서 진화신호는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의 진화신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에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겁니다. 자, 급기구의 면적은 자, 보세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자,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하죠. 한 개 이상. 급기구 한 개 이상으로 하는데 그때 그 급기구의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죠. 맞나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세요? 작은 경우는 그때는 급기구의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때 6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리고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렇게 범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2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리고 120제곱미터 이상 이제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때 급기구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급기구의 크기.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급기구의 크기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60 이상, 90 미만일 때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 그리고 90 이상, 120 미만일 때는 450제곱센티미터 이상 그리고 120 이상, 150 미만일 때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암기하기 편하죠? 얼마씩? 지금 30씩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급기구의 크기는 150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암기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알고 있으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면은 여기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급기구의 크기는 얼마? 4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자, 다음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자, 이 내용은 이제 보기 보시면은 이게 소방 기본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1번에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취급자를 말한다. 1번이 틀렸죠.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자, 관계인을 어떤 사람들을 자, 관계인이라고 하냐? 자, 첫 번째 소유자. 그러니까 이 건물의 뭐예요? 소유자는 일종의 주인. 그죠? 주인입니다. 주인. 소유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관리자.
두 번째로는 관리자. 관리자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 경비원들이 관리하잖아요. 그죠? 경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보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취급자. 취급자가 아니죠. 취급자가 아니고 점유자. 점유자. 실제로 자, 이 건물의 주인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빌려서 쓰는 경우. 이거는 임대인. 그죠? 그래서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세 개를 통틀어서 이제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취급자가 아니고요. 점유자가 돼야 맞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 맞습니다. 맞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44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된 경우. 자, 1차, 2차, 3차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경고입니다, 경고. 처음에는 경고만 하는 거예요. 시정명령. 자, 시정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자, 2차 행정처분 기준은 뭐냐? 2차는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몇 개월? 3개월이죠. 3개월. 그리고 3차 행정처분 기준이 이때는 이제 바로 등록이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2차 행정처분 기준을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5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한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가공 공정을 처리한 카펫 맞는 거고요. 2번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를 제외한 벽지류. 이것도 맞죠? 방염 대상 물품 맞아요. 3번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무대용 합판 목재류. 이것도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건축물 내부의 벽에 설치한 가구류. 자, 가구류이기 때문에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가구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46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자, 퇴직 등으로 이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뭐 해야 돼요? 재선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재선임 기간이 얼마다? 바로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에 30일 이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찾는 거예요. 1번 소방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거는 해당 사항 맞죠? 2번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2번은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 고층 건축물이 많다라고 해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건 해당 사항 맞죠? 그리고 4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이것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48번.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소방용 저수조, 2번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3번 소방정, 4번 소방 전용 통신 설비. 자, 보기 중에서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하나가 있죠. 바로 1번입니다. 소방용 저수조는 국고 보조 대상 사업 범위가 아니죠. 1번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단 지하구,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틀렸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 이제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다음 2번.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은 2번이네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아니죠.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입니다. 다음 4번.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틀렸죠? 100명 이상이 아니고요. 5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0번. 자,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 중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 한 가지가 딱 있네요. 자, 보기 1번.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오답으로 볼 수 있는데, 자, 4.5m 이상이 아니고요. 4.5m 이하가 돼야 맞는 거죠.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다음 2번.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50mm로 할 것. 틀렸습니다.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50mm가 아니고요. 65mm가 돼야 맞는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3번이 맞죠? 그래서 원형인 경우는 직경이 60cm 이상, 그리고 사각형인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60cm 이상.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으로 하고, 틀렸죠? 65mm 이상이 아니고 100mm 이상이 돼야 맞고요. 그리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아니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51번. 소방시설 공사법령상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다. 자, 이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벌칙 같은 경우. 자, 다음 52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특정 소방 대상물 가운데 운수시설이 아닌 겁니다. 운수시설. 자, 1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2번 주차용 건축물, 3번 공항시설, 4번 도시철도시설의 정비창. 보기 중에서 운수시설이 아닌 것은 2번이죠. 네, 주차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운수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주차용 건축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소방시설 공사법령상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유도 등 1년. 자, 틀렸죠? 1년이라는 보수기간은 없어요. 보증기간은 없어요. 보증기간은
2년 또는 3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유도등 1년이 아니고 유도등은 2년이 정답입니다. 2년. 자, 2번에 자동소화장치 3년. 정답이죠? 예, 자동소화장치는 보증기간이 3년 맞고요. 이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2년이 아니고요. 3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도 마찬가지로 보증기간이 2년이 아니고 3년이 돼야 맞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5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인화성 액체인 클로로벤젠은 몇 석유류에 해당되는가? 자, 제 4류 위험물 중에서 석유류 같은 경우는 인화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류부터 4류까지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클로로벤젠은 제 몇 석유류냐? 바로 클로로벤젠은 바로 비수용성 제2 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 2번에 제2 석유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 설비의 종류 중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의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단,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할 경보 설비 중에서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했을 경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느냐? 바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할 때, 그죠?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할 때 그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정답 3번의 100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보시면 소방시설업 영업을 하려면 일단 먼저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5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설치 대상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어때요? 1번이 맞는 거죠. 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기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2번,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틀렸죠? 네, 연면적 500이 아니고요. 1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다음 3번,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틀렸습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요.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이것도 틀렸죠. 6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요.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습니다. 3번과 4번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소방시설공사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1번. 그러니까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맞아요. 맞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해당되는 내용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죠.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자, 이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시도지사. 다음 6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이제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중 잘못된 걸 고르시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시면 3번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이거 틀렸죠?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이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돼요? 50만 리터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완공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